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전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중국 접경 지역에서 규모 7.2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튀르키예 강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며 전 세계가 지진 공포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정훈 KBS 기상전문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발생한 그 타지키스탄 지진부터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규모 7.2 정도면은 굉장히 큰 지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동북쪽 지역,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운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 관측 당국마다 조금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중국 지진 당국은 규모 7.2라고 밝혔고요. 미국 지질조사소 USGS 같은 경우는 분석이 규모 6.8로 확인이 됐습니다. 규모 6.8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했던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거든요. 네. 보다 규모가 1 정도 큰 지진인데 사실 규모 1 정도 차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 실제 지진 에너지로 따지면 32배가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진이 튀르키예 지진만큼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강한 지진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이 알려지는 게 있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여기가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이라서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난 해당 자치구가 해발 4,5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거든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진원지와 가장 가까운 도시도 약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진 같은 경우는 주변에 굉장히 인구가 밀집한 도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규모도 조금은 작았고 인구가 매우 적어서 아직까지는 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타지키스탄은 원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해서 원래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으로 밑으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게 잘 아시겠지만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티베트 고원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진이 난 곳은 이 두 판 경계의 어떤 북쪽 끝단 지역에 있습니다. 원래도 사실 지진 다발 지역인데 잘 아시는 전 세계적인 지진 다발 지역이 브레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두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 함께 이쪽 지역도 지구상에서는 가장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거 한 5년 만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튀르키예 강진하고 혹시 관련이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시기적으로 좀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거리상으로 보면은 사실 또 튀르키예 지진의 진앙과 오늘 지진이 난 곳은 약 3,000km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진이 강력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서로 지진 환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처럼 규모 9대의 강진이 나면은 이게 상당히 넓은 지역에 지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튀르키예 지진처럼 규모 7.8로 꽤 강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 지진이라면은 이렇게 3,00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지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하수 수위가 변화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그 튀르키예 지진의 진동이 국내 지진계에서도 분명히 기록이 됐고요. 또 말씀하신 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인데 여기 보니까 지하수 수위가 최대 7cm 정도 변동을 줬다는 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요. 규모 5 이상의 지진만 돼도 지구 반대편에서 나더라도 이게 국내 지진계에 기록이 되고요. 지하수 수위 같은 경우에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이번에는 7cm였는데 그 당시에는 150cm 이상 훨씬 더 큰 변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대중들의 이런 사실들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이런 국내에서도 관측되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좀 일상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진이 이렇게 강진이 다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강진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뭐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지질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네네.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뭐 얘기하는 뭐 그 정도가 될 텐데요. 사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을 공식적인 현대적인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이 아까 말씀드린 경주 지진으로 규모 5.8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역사 지진을 따지고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1978년 이전에 공식적인 관측 이전에 상황을 볼 수 있는 역사 문헌들이 남아 있는데, 네. 삼국사기 같은데 기록을 보면은 경주에 지진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예. 요거를 지금 한번 규모를 추정해 보니까 6.5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요 정도 지진이 났다는 거는 이런 지진이 지금도 충분히 날 수 있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 뭐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네.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규모 6.5에서 7에 달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 지진만큼은 아니지만은 뭐 한반도에도 충분히 강진의 발생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다. 이건 뭐 통설이 이미 깨져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좀 더 걱정되는 것은 지진 발생 횟수가 갈수록 잦아지고 또 지진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고요. 예, 요게 한번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1998년 전까지는 1년에 나는 평균 지진 횟수가 19.1차례였는데요. 1998년 이후만 보니까 1년에 70.6차례. 그러니까는 4배 정도가 늘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어떤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이제 지진계가 전국에 좀 점차 많이 깔리면서 지진을 좀 더 잘 관측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좀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지진이 한반도에서 크게 증가한 시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입니다. 당시 동일본 대지진 워낙 컸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여파로 우리나라 한반도 지각이 2에서 6cm 정도 동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질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해졌는데 거기다 이후에 또 2016년 뭐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발생하면서 여진이 또 급격하게 늘었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약간 진정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이 잦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그 가장 뭐 국내에서 많은 곳으로 보자면은 뭐 현대 관측으로 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 기록으로 보나 예. 영남지방 일대가 사실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주 포항 지진도 그렇고 뭐 삼국사기의 기록들도 그렇고 보면은 뭐 전체적인 지진 횟수뿐만 아니라 강한 지진의 횟수, 뭐 규모 이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영남지방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남 지방에 사실 지진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 뭐 양산 단층 같은 큰 단층대가 거의 뭐 줄줄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그 주변에 계속해서 좀 지진이 계속 최근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정부 조사를 보면은 이쪽 지역에 비교적 지질학적으로 최근까지 어떤 지진 활동 기록이 있는 활성단층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활성단층이 계속해서 보고가 조사를 해봤더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 지역에서는 충분히 지진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한다. 이게 사실 또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뭐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어떤 중부 내륙 지역은 최근에는 좀 지진이 좀 적은 편이었죠. 그렇게 기억나는 지진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1978년 지진 관측 이후에 수도권 내륙에서 발생했던 가장 강했던 지진을 찾아보니까 2010년에 시흥에서 발생한 규모 3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뭐 횟수도 적고 뭐 규모도 작은데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사 문헌의 또 기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조선 왕조실록에 1600년을 전후로 한 100년 정도 사이에 수도권 일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모두 6차례나 발생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 역사 문헌이니까 뭐 신빙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거의 시군별로 지금의 지진계에서 기록한 것처럼 굉장히 진도나 이런 것들이 말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역추적으로 하면은 과거에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또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정확하게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때 규모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518년에 발생했던 지진이 규모가 무려 6.8로 추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경주 지진보다 역시 32배나 강한 지진이었고 또 뭐 1613년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5.7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진앙이 서울 한복판으로 딱 짚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이 뭐 지진 안전지대가 뭐 이렇게 볼 수는 역사 기록을 봐서는 절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수도권의 지진 위험이 높은 거는 영남 지방에 양산 단층이 있다면 이 지역에는 추가령 단층대가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예. 아직 뭐 활성 단층인지 조사는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과거 기록으로 보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미래 언젠가는 조선시대처럼 강한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튀르키예 사례 보면요. 내진 설계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많은 것 때문에 지진 피해가 커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건물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수도권에 지금 지진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포항 지진 이후에 공공시설물부터 이제 내진 보강을 하는 정부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 같은 뭐 공공시설물 경우에는 뭐 19만 곳 중에 이제 72%가 어느 정도 내진 성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이 소유한 건물들은 여전히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게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건물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어쩌리 할 수 없는 게 내진 보강 공사비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거든요. 네. 정부가 뭐 일부를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은 건축주가 80%를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뭐 지진 피해가 뭐 민간 건물, 공공 건물을 또 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강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해결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럴 텐데 지진 대피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뭐 이제부터 강화한다고 해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지진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매년 지진 교육을 반복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진행된 재난 안전 교육 시간을 보니까 평균 6.5시간이더라고요. 예. 이게 지진만이 아니고 뭐 화재나 태풍, 뭐 폭발, 10개 넘는 재난을 다 해가지고 이 정도라서 사실 주로 학교에서 받는 교육들은 뭐 화재나 미세먼지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지 지진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나 진행되는지 사실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진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체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런 훈련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지진에 대한 관심이 백두산 폭발로 이어지고 있던데요. 네. 한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2000년대 들어서 이 백두산 폭발 가능성 계속 학계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백두산이 1920년대에도 폭발한 기록이 있는 그 활화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 뭐 폭발이 임박했다 뭐 이런 징후는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근에 지진이 잇따르니까 강한 지진이 백두산을 자극해서 폭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티르키예나 타지키스탄처럼 먼 곳에 지진이 직접 영향을 주기는 힘들고요. 이 지진으로 백두산을 자극을 하려면은 바로 그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야지 백두산의 마그마방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걱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폭발의 징후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측을 해서 폭발 가능성에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정훈 KBS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